6월 2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서 추가적으로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였습니다. 올해만 세 번째고요. 글로벌 금융시장 매크로 환경과 그룹사 사업 진행 사항 등을 고려해서 3사 합병을 조율 중이다. 전반적인 상황 감안해서 자사주 매입 진행하겠다. 합병 조율 중이다. 상장하고 초대형, 가장 큰 대형 이벤트이죠. 실적 기반 위에 진행될 겁니다. 충분히 주가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대형 이벤트이죠. 단, 실적 기반 위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만 1,500억 원 매입한 거예요. 셀트리온은요. 이 자금을 가지고 또한 M&A에 사용될 수가 있겠죠. 유럽의 심장 프랑스, 바이오약 시장 압도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프랑스 인플레시마 시장에서 램시마 제품군 점유율이 무려 68%, 경쟁사 압도하고 있다. 여기 시장 점유율 68%에다가 램시마 SG를 갖다 꼽는 거죠. 바이오시밀러 초기 시장 주도한 퍼스트무버 입지 속에서 현지 법인 높은 시장 이해도 등 배경이다. 주재원 3명 표만 근무 인력 50여 명은 남집에도 50명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근무 인력이 주재원 3명 포함해서 소수 정예가 이끈 글로벌 효자 법인이다. 자, 프랑스 파리 중심지에서 차량으로 30분 하나 떨어진 여기 지역에 위치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프랑스 법인 건물 전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50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서 무려 램시마의 제품 점유율이 68%에 이르르고 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유럽은요 55%, 60 여기에다가 램시마 SC를 바이오 베터로 꼽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30% 정도 되죠? 여기 40%에 육박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램시마 SC를 갖다 꼽아야 되고요. 어차피 레미케이드는요 신약이기 때문에 레미케이드를 대체하는 거는 램시마 SC가 신약으로 대체하겠죠.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휴미라와 엠보럴 여기 2차 시장에도 약물의 교차 처방으로 인해서 항체, 내성이 생긴 환자군들을 위주로 해서 여기 침투가 가능합니다. 휴미라, 엠보럴, 레미케이드 이 3대 시장에 다 침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자, 주가가 오늘 찔끔 반등이 나왔습니다. 주가 이야기로 돌아가시죠. 오늘 셀트리온이 1.64, 헬스케어가 1.33, 제약이 1.16, 삼형제가 상승으로 찔끔 상승하고 끝났어요. 코스피는 0.43, 코스닥은 0.08 강보합권에서 자, 그동안 워낙에 많이 밀려서 찔끔 올라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주가의 큰 등락에 지금 의미를 클 필요는 없어요.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선 실적이 동반돼야 되고요. 그리고 휴미라 7월에 출시하죠. 대형 모멘텀입니다. 10월에 램시마 SC 신약으로 허가를 받죠. 그리고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계속 임상에 나오죠. 여기에 방금 전 언급드렸던 3사 합병과 대형 M&A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재료가 많습니다. 이 재료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실적 기반 위에 터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주가 흐름에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힘 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는 거는 짧게 강하게 내리는 거는 정말 기로하고 질고 질질질질 끌면서 피를 말리게 하죠.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끝나면 8개월이면 게임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를 늘 알고 계시죠? 자, 매크로 좀 보고 갈게요. 다우가 0.3, 나스닥이 1.21, S&P가 0.5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얼마나 많이 빠졌냐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찔끔 빠졌어요. 자, 주봉으로 보면 그동안에 바닥을 찍고 잠시만요. 바닥을 좀 찍고 강하게 상승 물량 소화 정말 많이 달려왔습니다. 이 정도 많이 달려가면 물량 소화하고 가는 게 좀 더 건강하게 가겠죠. 1번 라인 돌파를 했고요. 2번 라인도 돌파를 했고 3번, 4번이 남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건강한 조정 뒤에 다시 가리라 생각을 해요. 이미 나스닥은 달렸다. 그 와중에 요만큼 빠진 겁니다. 당연히 물량 소화하고 가겠죠. 2023년도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상승장은 확률이 높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일각에서 시장이 이제 좀 꺾일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미국 연준의장에 나와서 금리 한 번에서 두 번 더 올릴 수 있어.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제 기준으로는 금리 인상 이슈는 이미 5월에 끝났다. 지나가는 이슈에 불과하다.
이미 증시도 달려나가는 걸 보면서 확인하고 계시죠? 주봉으로 보면 더 명확히 나옵니다. 달린 거예요, 이거는요. 소화하고 다시 갈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원 달러 환율이죠. 자, 원화가 최근에 엄청난 강세였다가 지금 찔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 원화의 찔끔 약세 1295원. 원화가 그동안에 엄청난 강세였었죠. 자,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101.67 훅 꺾였어요. 그리고 또 꺾여 있습니다. 101.67 바닥에서 기고 있다. 원화의 강세. 그리고 엔화가 엄청난 약세였죠. 최근에 사상 최저치 거의. 그리고 중요한 건 일본 증시에 대해서, 일본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호적인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 기준으로 언급을 드리면 이거는 일시적이다. 일본 경제 또한 지금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못 올리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달러를 약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수출 경제력을 도모했고요. 엔화를 약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수출 경쟁력을 도모했다는 거고요. 엔화가 약세이다 보니 또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와 더불어서 자금줄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버핏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추가 일본 증시를 매입하고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일본이 경제가 진짜 좋아지려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받아줘야 됩니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끝내고 드디어 물가 상승률이 3%, 4%가 나오게 되면서 경제 활력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미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일시적이다. 그 이유는 엔화 약세 또한 국제결제 통화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국제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동의가 없으면 엔화 약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죠. 경제가 상승하는 구간 안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죠. 경제가 건강하다는 거죠. 금리 이꼬르 경제의 거울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금리를 못 올리고 있죠. 그 상황에서 엔화 약세 국면에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돌아나가는 겁니다. 이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본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구간에 금리를 못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제 펀더멘탈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엔화 약세를 동반해서 일본 증시와 경제가 돌아나간다. 얘네도 돌린다. 코로나가 해제가 됐다. 중국도 돌아나간다. 그리고 원화가 강세이다. 달러가 약세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간다. 곧 끝났다. 금리 인상 중단 시기이다. 이 정도면 매크로 환경은 다 정리가 되셨죠? 자, 코스피의 차트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주봉입니다. 바닥 딱 찍고 미국 흐름과 비슷하죠? 훅 하락한 다음에 바닥 찍으면서 상승 추세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얘도 상승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물량 소화하고 말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공매도 매매 비중과 함께 흐름을 쭉 살펴볼게요. 자, 먼저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7.03, 거래량은 41만 8천 주, 오늘 1.6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3.48, 거래량은 48만 2천 주, 오늘 1.33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18.53, 거래량은 11만 9천 주, 오늘 1.16 상승 마감했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은 신경 쓰지 마세요.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공매도 누적 잔고는 227만 주, 좀 늘었네요. 곧 저점 대비 좀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28만 주 가까이 다시 줄어들어야 200만 주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먼저 셀트리온 삼형제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큰형 보면 오늘 기간이 3만 2천 주 들어왔어요. 금융투자와 연계금이 16,000주. 연계금이 어제도 찔끔 들어오면서 최근에 연속적인 하락세는 멈추는 듯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또 개인 창구를 통해 들어왔네요. 16,000주, 무려 70만 주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48,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신한이건 검은머리 매도이건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한 달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4거래를 빼고 20거래일 중에서 16거래일이 계속되는 매도였다. 한 달 중에 말입니다. 자, 이 정도 밀었으면 주가가 또 밀렸죠. 그 기간 동안에 장기간 동안 마탱이 가죠. 단기간 동안 올려놓고 근데 이거를 1년 반 동안 이직거래 하고 있으면 당연히 보통 사람이면 힘들죠. 그러나 보통 사람이면 안 됩니다. 5% 안에 들어가셔야 셀트리온 목적지까지 동행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최근에 연속적으로 나왔으나 이제 이게 플러스로 올 때가 돼 갑니다.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그래서 한 달 기준 개인이 70만 주, 외국인과 기관 창고를 통해서 44만 주, 25만 5천 주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그나마 18만 7천 주를 매수하고 있어요. 한 달 기준이요. 셀트리온헬스케어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찔끔 크지는 않지만 2만 4천 주, 3만 5천 주. 개인은 5만 5천 주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이 계속되는 매수에 있었죠. 어쨌든 개인 53만 주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만 주, 29만 주 매도 중입니다. 헬스케어는 연기금이 13,000주, 금융투자가 3만 7천 주 들어왔어요. 그러나 사모펀드가 46만 3천 주, 꽤나 많이 들어왔네요. 나머지 기관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금융투자가 46만 주, 이 물량을 고스란히 사모펀드가 받아갔나요? 투신이 11만 주, 연기금이 16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한 달 기준 수급이 꼬였어요. 풀릴 때가 됐습니다. 이 정도 꼬였으면. 자, 제약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5,200주, 기간 2,500주 들어왔습니다. 자, 금융투자가 3,600주 들어왔고요. 개인은 7,800주 매도가 나오면서 얘 또한 개인이 한 달 기준 3만 7천 주, 기간이 7만 주 순매수, 외국인이 10만 주 순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수급이 방향성이 없어요. 자, 꼬였던 게 풀려나가야 되는 시기를 좀 기다려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는 진짜 터질 때, 그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날을 위해서 우리 길을 걸어가자고요. 아시겠죠? 자,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차트를 좀 보면은요. 주가가 많이 밀려서 지쳐 보이는 흐름이죠. 보이시죠? 쭉 반등 나오고 밀고, 반등 나오고 밀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밀었죠? 이러면 지칠 수밖에 없죠. 그쵸? 일봉으로 보면 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보면, 그쵸? 상당히 많이 긴 기간 동안 2번 연속 밀었다, 바닥에서. 주가가 바닥에서 밀릴 것 같아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밀릴 때마다 정말 치가 떨리죠. 그쵸? 이 기간, 1년 가까이 하락하고 1년 반 동안 이런 모습을 긴 기간 동안 보여왔다면, 자, 부처님이 되겠죠. 그러나 2년 반입니다. 고작 해봐야. 보통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3년에서 4년이었어요. 2년 반 고생하고 3년 기준점이 되겠죠. 하반기니까 어느 기간에 우리는 달려나가는 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